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섹터 인사이트 시간에는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훈풍을 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방산주는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 심리를 넘어서 역대급 수주잔고, 실질적인 숫자, 그러니까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방산주의 모멘텀은 계속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구원님을 섭외한 지 사실 좀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마침 이렇게 방산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방산주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 한몫을 했죠. 네. 국방비를 50%다 증액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방산주 훈풍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지정학적 국제 정세 역시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산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방산주 흐름이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네. 발언에 힘입어서 좀 다시금 이제 좀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만큼 미국도 이제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려는 기조가 이제 분명하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중동,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이제 여러 국가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늘려가는 기조가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런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수출하는 무기 체계들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도 이제 더 기대할 만한 수주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방산주는 이제 새해부터 좀 힘차게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에 방산주의 상승이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와 비교를 하다 보면. 하지만 연초 들어서 방산주가 그래도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지금 전략을 조금 더 다각화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현지 생산 비중 자체는 이제 지금부터도 빠르게 늘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전략 자체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좀 돌아섰고, 기존에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 투자하는 군사력을 이제 중국과의 이런 견제에 좀 쏟아내는 모양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중동 모두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서 늘어나는 이런 무기 수요만큼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지금 시점이 좀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수주 트렌드들이 여러 국가들이 이제 단순하게 무기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이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산업 연계들을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도 이제 수출 국가들의 네. 요구사항을 좀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런 현지 생산 시설 진출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말 대비 무려 12%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수주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가장 큰 또 호재가 되지 않습니까? 일회성 공급을 넘어서 장기적인 MRO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어디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MRO 매출이 가장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공급되었던 물량들이 큰 이제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 쪽에 뭐 K9이나 폴란드 뭐 빼놓을 수 천무, 없죠. K2 네. 이제 전차 같은 이런 대규모 물량이 공급된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향후 MRO 이제 전기 유지 보수 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또 이제 계속 무기 성능 개량을 하면서 뭐 추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이나 이런 플러스 알파 사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이런 지상무기 플랫폼들은 이제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활용되는 이제 소모품 같은 포탄이나 이런 이제 포탄에 들어가는 장약이라든지 이런 탄약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25년 12월 말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이제 천무에 들어가는 이제 포탄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이와 같은 계약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유럽 시장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K방산하면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한국인의 빠른 납기를 경쟁력으로 꼽았는데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과 비롯해서 2026년에는 K방산 어떤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비가격적 우위로 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납기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빠르죠.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상황상 뭐 유럽에서의 이런 이제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30년간의 이제 방산 사업에 투자를 안 해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생산 능력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과거 한 1, 2년 전부터 미리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 완성체 이제 체계 업체들의 이런 밸류 체인 업체들의 증설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1, 2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요구 수준에 좀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납기 경쟁력 외에도 이제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을 해서 이 현지의 이런 방산 이제 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시설 이제 건설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 수출에 있어서의 충분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방공망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이죠.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도 좀 탄탄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짚어주실까요? 네, 방공망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쪽으로 가장 수출이 좀 많이 잘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미사일에 대한 위협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방공망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국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천궁2를 수주해간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천궁2의 성능 개량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능 개량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기수주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추가적인 성능 개량 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천궁2 외에도 이제 LSM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내 양산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제 양산 납품을 시작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천궁2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LSM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쪽에서 향후 이제 수출 관련돼서 소식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분야를 살펴본다면 저궤도 위성망 드론 무기 체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래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될 첫 해가 된다, 이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드론이나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그런 투자, 그리고 뭐 우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사실 방산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상 무인기나 네. 발사체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중이나 이제 해상 무인기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체에 대한 이제 역량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상 무기 체계, 지상 무인기와 이제 뭐 메탄 엔진 같은 이제 발사체에 들어간 엔진에 대한 이제 개발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업체들 모두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이런 역량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빠르게 이제 속도가 올라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좀 꼽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이나 이런 이제 공중 무인기 쪽에서도 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관측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드론 이제 대응 체계라는 이제 개발 사업도 좀 수주를 해서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련된 이제 우주나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하면 뭐 수주가 결국에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년 방산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2025년도 4분기 그리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실적 성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올해도 실적 성장은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작년에 수주 잔고가 이제 10% 이상 오르기도 했고, 충분한 수주 잔고 5년치 이상을 좀 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업체별로 이 성장폭 자체는 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있어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얼마나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 안에서 연구원님의 탑픽 최선호주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살짝 방산주가 주춤할 때 그때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100만 원을 터치를 하면서 황제주로 또 등극을 했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최선호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나 천무 그리고 레드백, 이제 탄약과 같은 가장 이제 좀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이나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현지 생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실적, 이제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좀 체크하면서 비중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규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속에 시세를 내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님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과 방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